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我差点忘了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들어보시죠. 差点儿 하마터면 거의 네, 오늘 우리 주제에도 나왔죠. 差点忘了 할 때 나왔던 그 단어 바로 하마터면 거의라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差点忘了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差点忘告诉你了 하마터면 너한테 告诉你 알려주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差点认不出了 그죠? 认出来 하면은 认 알아보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认不出了 하면은 인지하지 못할 뻔한 거죠. 알아차리지 못할 뻔한 겁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너무 예뻐졌어요. 친구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머 얘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헉!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 差点认不出了 라고 하면서 아,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 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借 빌리다 자, 借, 빌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좀 빌릴게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借一下, 좀 빌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我可以借一下吗? 그죠? 뭐뭐 可以什么什么吗?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패턴이죠. 거기다가 借一下, 좀 빌리다 라는 표현이니까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我可以借一下吗?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휴대전화를 빌리고 싶어요. 그죠? 휴대전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手机. 자, 그러면 휴대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죠? 我可以借一下你的手机吗?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借, 빌리다, 借一下. 그리고 我可以借一下.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넣어서 我可以借一下你的手机吗? 你的手机 부분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책을 빌릴 수도 있을 거고요. 사전을 빌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아니면 가방을 빌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手机, 你的手机 부분에 여러 가지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시죠. 小说 소설 자, 한자가 같아요. 그죠? 소설, 중국어로 어떻게 읽는다고요? 小说. 자, 그러면 난 소설 보는 거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죠? 喜欢看小说. 그죠? 좋아하는 겁니다. 뭐를요? 看小说. 소설을 읽는 거, 소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너는 어떤 소설 보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떤 소설이라고 얘기할 때 什么样的小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你喜欢看 너는 좋아합니다. 뭐를 보는 걸요? 什么样的小说 어떤 소설 보는 걸 좋아해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还 돌려주다 갚다 자, 우리가 요거 다른 걸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그죠? 还라고도 읽을 수 있죠. 还没有 아직 아니에요. 아직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할 때 还是 할 때도 还라고 읽죠. 근데 우리가 동사로 사용해서 뭔가 돌려주거나 갚다라는 뜻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환이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딘가 돌려줄 때는 환, 환개인이 할 때는 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사로 사용했을 때 아직도 뭐 아직 还没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는 还라고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我还给你 내가 돌려줄게요. 그럼 내가 돌려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말해요? 我忘了 내가 잊어버렸어요. 뭘요? 还给你 내가 너한테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还 뒤에 给你 그죠? 누구누구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还给你 너에게 돌려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作者 작가, 作者 작가예요. 같은 표현으로 어떤 게 있어요? 作家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作者, 作家, 작가라는 뜻이에요. 자, 문장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这本书, 그죠? 이 책은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这本书的作者, 이 책의 저자는 是谁?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这本书的作者 아니면은 这本书的作家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内容 내용, 네, 한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는 거죠? 우리도 내용이죠. 같은 뜻입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읽는다고요? 内容, 그죠? 자,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가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저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不喜欢, 그죠? 我不喜欢,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这部 드라마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连续剧, 그죠? 连续剧, 연속으로 계속되어 있는 뭐 이렇게 희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드라마가 바로 连续剧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这部连续剧, 이 드라마의 내용, 드라마 내용을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막장 드라마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我不喜欢这部连续剧的内容. 나는 이 드라마 내용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感动 감동하다, 네, 감동하다 중국어로 감동. 그러면은 나는 감동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자, 我感动了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 감동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받는 것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被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我被感动了 하면은 나 감동받았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둘 다 어쨌든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우리도 나 감동했어 라고 얘기도 하고 나 감동받았어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도 我感动了 그리고 我被感动了 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无聊 무료하다, 재미없다, 자, 무료하다, 우려라는 표현입니다. 재미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밌습니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有意思. 그래서 재미없다라는 표현, 우려와 같은 표현으로 没意思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이 영화는요, 진짜 재미없다. 뭐라고 얘기해요? 这部电影, 이 영화는요, 真진짜로 우려, 지겹다, 재미없다. 그죠? 무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표현으로 真没意思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这部电影真没意思, 这部电影真无聊, 정말 재미없다, 지루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단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단어 내용들과 플러스 문장을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 있어서는 필수, 바로 문장이에요. 요즘 또 패턴 중국어가 유행이잖아요. 패턴을 가지고 다양하게 확장하면서 또 단어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쉽고 빠르게 중국어 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만 공부하라고 고집하지 않고요. 분명히 문장 속에 녹여서 그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문장이랑 함께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들으면 그 들었을 때 기억력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기억에.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내가 이 영상 볼 때 확실하게 암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실 때 많이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막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중국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영상 본 건 오늘 그냥 내가 다 씹어서 먹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좀 복습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싱쿠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我差点忘了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差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사랑 형용사 뒤에 什么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본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东东，我借给你的小说看完了吗？看完了，我差点忘了，明天还给你吧。不着急。那本小说有意思吗？我觉得作者很有名，可是写的太一般了。你不觉得内容很感动吗？感动什么？我觉得有点无聊。 자,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했어요? 똥똥, 我借给你的小说看完了吗?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자,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의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읽으실 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똥똥, 똥똥아 뭐라고 했어요? 我借给你的 내가 너에게 빌려준 뭐예요? 小说 소설책 看完了吗? 다 봤니? 라고 물어봤죠. 야, 여기서 우리가 그죠? 결과보어 나왔습니다. 뭐예요? 동사 플러스 결과보어 완. 그러면 완이 뒤에 나왔을 때 어떤 의미예요? 그쵸? 완결. 끝나다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看完 하면은 다 봤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看完了吗? 라고 물어봤으니까 다 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写完了 뭐예요? 쓴 것을 쓴 결과가 어때요? 끝난 거죠. 그래서 다 썼다 라는 의미입니다. 写完了 그러면 다 끝냈다 라고 얘기할 때는 做完了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동사 做 뒤에 完 들어갔어요. 그래서 做完了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看完了 그죠? 다 봤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我差点忘了 하마터면 忘了 잊을 뻔했다. 뭐를 잊을 뻔했어요? 明天 내일 还给你吧 그죠? 이 小说 소설책을 주는 걸 差点忘了 그죠? 이 친구가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다 봤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내일 안 가져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我差点忘了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明天 내일 还给你吧 还 뭐예요? 돌려주는 거죠. 借 빌리는 거 그리고 还 돌려주는 거. 그래서 还给你吧 내가 내일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不着急 着急 급한 거예요. 不着急 그러면 급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급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不着急 하면서 那本小说 本뭐예요? 소설. 그쵸? 소설을 세는 양사. 그래서 몇 권 얘기할 때 本. 그래서 那本小说 그 소설책 有意思吗? 재미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有意思 반대말은 没意思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那本小说 그 책 有意思吗?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我觉得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我觉得我想 다 쓸 수 있죠. 作者 작가가요. 很有名 뭐예요?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근데 뭐래요? 可是 그러나 뭔가 유명하긴 한데 뭐라고 했어요? 可是写的 썼어요. 쓴 정도가 정도보어 나왔죠. 쓴 정도가 더 뒤에 어떻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래요? 太一般了 뭐예요? 너무 뭐뭐 합니다. 너무
일반적이에요. 너무 평범한 거죠. 그래서 写得太一般了. 너무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냥 평가는 그냥 그렇네요. 그죠? 可是写得太一般了. 너무 좀 평범했어. 일반적이었어. 보통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不什么什么吗? 뭐뭐가 아니니? 不觉得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니? 뭐예요? 내용이 很感动吗? 감동적이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친구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저 친구한테는 그냥 그랬나 봐요. 그래서 你不觉得内容很感动吗?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래요? 感动什么? 뭔가 되게 그죠? 感动什么? 감동? 뭐 감동이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동사 플러스 형용사 뒤에 什么 나왔을 때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감동인데? 라고 해서 정말 이 친구가 감동적인 포인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감동이야?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感动什么? 야 감동 무슨 감동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뒤에 什么를 넣어줘서 동사나 형용사 뒤에 什么 감동 什么 뭐가 감동이냐? 여기 얘기할 때 사용을 해요. 우리가 什么 관련돼서는 뒤에 우리가 학습 목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감동 什么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我觉得 내가 생각할 때는 有一点 조금 뭐래요? 无聊 무료했어, 지루했어, 재미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앞에서 无聊의 반대말 뭐 나왔어요? 有意思 재밌다. 그죠? 재밌다 그리고 无聊랑 같은 뜻 그러면 没意思 재미없다. 그래서 좀 재미없었대요. 我觉得 내가 생각할 때는 有点无聊 좀 무료했어, 지루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앞서서 이 친구가 写的太一般了 그죠? 뭔가 좀 너무 평범했어 라고 해서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야 감동적이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약간 발끈해서 感动什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유 감동 무슨 감동이야 라고 하면서 我觉得 야 내가 생각할 땐 有一点无聊 야 좀 지루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표현 학습 목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差点儿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스로 하마터면이라는 뜻인데요. 差点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긍정문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정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어떤 일을 실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他差点忘了 그죠? 어떤 잊어버리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기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휴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라고 얘기할 때 他差点忘了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他差点没忘 야 다행히도 가까스로 잊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때 역시나 뭔가 다행이다.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왕 그죠? 어떤 그 동사 사실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 사실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他差点忘了 야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 야 얘기할 수도 있고 他差点没忘 다행히도 가까스로 잊지 않았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가까스로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원할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장 속에서 만나볼게요. 差点 하마터면요 没考上大学 하마터면 대학교를 붙지 못할 뻔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考上大学 하면은 대학교에 붙는 거죠. 没考上大学 하면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붙지 못한 거에서 差点没考上大学 그러면 대학교를 붙고 싶은 건데 그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差点没考上 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휴 하마터면 대학교 떨어질 뻔했네 라고 해서 간신히 대학교 합격했을 때 우리는 差点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이씨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라고 얘기할 때 差点没考上大学了 내가 差点没考上大学 하마터면 대학교 떨어질 뻔했어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差点을 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我们差点赢了
자,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진 거예요. 아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我们差点赢了 하면은 뭔가 아쉬움. 아, 우리 거의 다 이겼는데, 우리 거의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我们差点赢了 라고 했을 때는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때 정말 막 약간 뭐 20대 뭐 2대 3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한 1점 차이로 졌을 때 이럴 때差点赢了 아유 이길 뻔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도 差点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동사 플러스 형용사 什么 들어가는 표현까지 볼게요. 자,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친구가 소설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근데 그 소설책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감동적이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죠? 感动什么? 야, 뭐가 감동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런 어떤 반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什么, 형사 뒤에 什么 넣었을 때 반문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谢什么? 그러면 고맙긴 뭐가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게 뭐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谢什么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谢谢你 라고 인사할 때 뭐 부커치 라는 말도 하지만 谢什么? 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라고 얘기할 때 谢什么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좋긴 뭐가 좋아? 내가 와, 非常好 뭐 예를 들면 야, 뭐 너 진짜 좋겠다. 너 진짜 출장 가? 중국으로 출장 가?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좋겠다 라고 하면 好什么? 좋을 게 뭐가 있어? 맨날 가는데 라고 얘기할 때 好什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뒤에 什么 넣었을 때 어떤 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어떤 친구가 야, 넌 새로 들어온 그 여자 직원 봤어? 야, 완전 예쁘게 생겼어.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야, 나 봤는데 예쁘긴 뭐가 예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漂亮什么? 야, 뭐가 예뻐? 이쁘긴 뭐가 예뻐?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나 플러스 뒤에 什么 들어갔을 때 정말 그걸 궁금해서 묻는 게 정말 감동한 게 뭐야? 정말 예쁜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반문의 어귀로 그게 뭐긴 뭐야? 라는 느낌 있죠. 그래서 漂亮什么? 예쁘긴 뭐가 예뻐? 好什么? 야, 좋긴 뭐가 좋아? 感动什么? 감동 무슨 감동이야? 라는 느낌으로 쓸 때 什么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差点, 그죠? 하마터면 거의, 뭐, 差点忘了, 그죠? 差点没考上大学, 그리고 뭐, 差点, 뭐, 그런 표현들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죠? 이 표현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긍정문, 부정문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긍정할 때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어떤 원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럴 때도 쓸 수 있죠. 뭐, 差点赢了, 우리 거의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쉬움 같은 데도 우리가 差点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플러스 뒤에 什么 들어왔을 때 반문의 어기, 그죠? 어떤 느낌? 感动什么, 漂亮什么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공부하실 때요. 물론 어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단독으로 뭔가 어법이 무슨 내용이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린 지금 중요한 건 회화잖아요. 말문이 터지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하실 때 특히나 어법 공부하실 때는 단어만 혹은 그 내용만은 이렇게 암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관련된 표현들,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들 하나하나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